네. 지금 요 제목으로 따지면 1, 2차 방정식과 판별식 이게 이제 내신 출제 조망이에요. 인데 각자의 그 개념서에 보면 개념서에 보면 제목이 다 다르다고. 누구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시작을 하고 누구는 1, 2차 방정식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도 2차 방정식의 활용 있는 데 있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3, 4차 방정식이 있는 그 제목으로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고 근데 마지막 단어는 이름은 똑같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공통으로 있는 그 단원이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원의 원래 정식 명칭은 정식을 가르는 게 좀 우습긴 한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에요. 최종 목표지지 여기가. 그 어쩌자는 얘기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긴 아이가 좌표 평면에 이딴 식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2차 방정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2차 방정식 는제로를 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거고 2차 방정식 equal 3 뭐 이런 게 나오면 y는 3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렇게 교점 찾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선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직선과 요 놈과의 교점 이걸 근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2차 함수와 또 다른 2차 함수를 걸어서 이런 교점을 찾으려고 하기도 해요. 이게 모두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는 없었던 개념이죠. 중학교 때는 없었던 개념인데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다. 요 동일시, 이 두 가지의 동일시,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것과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결국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단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왜 그 앞에 이름은 다 달라요가 왜 그러냐면 현실을 이해하는 거죠. 현실을. 너희들 1차 방정식 언제 배웠게? 1차 방정식 언제 배웠을까요? 초6 때 배웠습니다. 1차 방정식을 초6 때 배워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언제 배워요? 이것도 중2 때 이제 그 비슷한 기운을 가지긴 하는데 정식으로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명을 가지는 건 중3 때입니다. 중3 1학기. 그래서 원래는 중복 단원이 없게 하려면 얘 당연히 배웠고 얘 당연히 배웠으니 그리고 이제 2차 함수도 얼추 요 중3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그려봐요. 그래프 모눈종이에 표시하시오 이런 뜻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얘도 알고 그러니 안다는 전자에 중복 단원 없이 원래 바로 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모른다는 거지. 다 까먹었다는 거지. 다 까먹었고 다 까먹었고 일부만 기억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의미에서 개념서들마다 니네 이거 잊었지?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배웠었어 라는 식의 어떤 그 어중간한 복습의 의미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들어보면 이상하다. 나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인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여기 등장하는 연립방정식까지도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중학교 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1 과정에도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놈은 2원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중복 단원이 없게 하려는 것으로 보면 목적으로 보면 원래는 새로 배우는 것만 배워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해보면 다 까먹었음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쓰는 개념서들에는 중학교 것의 복습까지 이렇게 쫙 같이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단원명이 다른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를 배워야지. 지난번에 F까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E부터 G부터 배울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출제 조망도 그러한 이유에서 1, 2차 방정식과 판별식이라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의 복습 과정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이제 우리는 복소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복소수가 들어갔어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보태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원래 알고 있던 내용에서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끊어서 가르쳤는데 이만큼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연습장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연습장.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시킬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은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는 제로. x에 대한 이걸 명시해 줘야 돼요. 원래 x에 대한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 단 a b는 실수. 여기까지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 보잖아요. 그러면 알파벳 3개예요. A, B, X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눈에 익어 있고 주로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X로 나타내고 X가 아닌 문자들은 미지수다, 이런 거의 개념이 있죠. 근데 그거에 세뇌를 당해서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반드시 알파벳에서 내가 구하려는 변수와 현재 모르고 있는 미정계수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A, B가 미정계수일 때 A, B 실수로 전제를 달아놓고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시작해보세요. 시간을 줘봤는데 순식간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답을 쓴 다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이걸 시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실제로 학교에서 내신 관련하여 서술형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딱 이걸 물어보진 않지만 이 개념에 해당하는 지금의 풀이 보여줄 텐데 그만큼을 써내려갈 작정으로 서술형 문제를 낸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뭔가 길다는 얘기죠?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당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배웠던 건데. 이게 그냥 넘어가고 바로 나눌 때 우리는 이상해야죠. 문자로 나누는데 양변에 문자를 나눈다라고 할 때 전제 필요한 거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그죠? 5와 뭐 이렇게 아닌데? 하여튼 이런 숫자 없잖아. 세상에. 그죠? 분모에 0 되는 숫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미지수가 나누어질 때 이 x 앞의 개수 나누는 수가 0인지 아닌지의 확인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갈라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A가 0이 아닐 때는 이제 확실하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예. 그럼 B가 0일 때는 가르지 않나요? 이 순간에는 안 가릅니다. 이 순간에는 B가 0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3분의 0은 0이 맞아요. 예. 0분의 3이 숫자가 아닌 거지. 수학에서 분모 자리로 0이 들어가는 것은 금기죠. 금기어.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 볼드모트.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고 B는 0이든 아니든 이 상황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A가 0일 때가 문제인데 그럼 A가 0일 때는 아예 성립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니들의 그 시선은 당기고 있는데 내가 당기고 싶은 건 시선이 아니야. 시선이 아니고 니들 뇌야, 뇌. 이거 다르죠?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과 그냥 저 부분을 쳐다보는 것과 저 부분을 함께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듣는 수업에 하도 익숙해져 있어서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이 관람 모드라고 그러지. 그냥 시선만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니네의 뇌가 지금 나랑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계속 요구만 할 거예요. 자, 방정식의 목적이란 건 항등식과의 차이 말해줬죠. 이 등호를 만족하는 x가 얼마냐, x에 얼마를 넣어야 이 등호 0이 만족하느냐를 찾고 싶은 게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정식으로 써볼게요. 0, x 더하기 b는 0이에요. 여전히 이 방정식은 유효한 겁니다.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 등호가 성립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만 나는 5만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여기다 1을 넣어보기도 하고 5를 넣어보기도 하고 2000을 넣어보기도 하고 마이너스 11만 2549를 넣어보기도 할 거예요. 다만 이 등호가 성립하냐 안 하냐는 이제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냐면 여기서 갈라서 B가 0일 때와 아닐 때로 갈리는 겁니다. 만약에 B가 0이 되면요. B가 0이 되면 이 녀석은 최종 결과분이 0, x 더하기 0은 0이 되죠. 자, 이제 스스로 질문에 대답해봐. 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 등호가 성립하니?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3 넣으면 돼요. 3. 0 곱하기 3 더하기 0은 0.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0 곱하기 3 하면 0이잖아. 더하기 0 하면 0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볼까요? 성립해요. 5 넣어볼까요? 성립해요. 예상컨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이거. 걔네들이 다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B가 0이 아니라고 해보죠. 0 빼놓고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숫자든. 그러면 0 곱하기 x 더하기 b는 0. 자, 이제 본원의 의문으로 들어가. 아주 본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또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이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이게 성립하니? 3을 넣으면 0 곱하기 3 더하기 0이 아닌 어떤 숫자는 0. 되나? 안 되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0 곱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0이 아닌 어떤 숫자는 0. 불가능해요. 왜냐면 x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 옆에 있는 0 때문에. 얼마를 넣어도 그냥 이 부분은 사라져버리죠. 0으로. 사라져버리고 이건 0이 아닌 숫자인데 0이 아닌 숫자와 0이 같아질 방법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해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해는 없다. 이걸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납득함,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B도 0이다 그러면 결국 X는 0분의 0이 되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걸 넘기면 X는 0, 마이너스 B 나누기 0이 되었죠. 이런 거를 옛날에 이제 한자어로 뭐라고 불렸냐면 부정이라 불렀어요. 부정. 그리고 이건 예전 용어인데 이 녀석은 뭐라고 불렀냐면 불능이라고 불렀어요.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불능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불가능이냐면 이게 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해가 없다예요. 0분의 숫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 0분의 숫자는 안 돼. 불가능해. 그러니 만족하는 x는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해가 없다가 답인 거고 0분의 0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0분의 0은 분모에 0이 오는 것은 금기지만 유일하게 이 표현이 가능한 애가 0분의 0이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게 수예요? 그럼 수는 아니야. 수는 아닌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모양으로 변환 가능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0분의 0은 1이 될 수 있어요. 0분의 0은 2가 될 수 있어요. 0분의 0은 100만이 될 수 있어요. 0분의 0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이 안입을 결정되다 할 때 결정될 정자예요. 정해질 정자. 부정.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분의 0이라는 상태가 등장하면 그 0분의 0은 모든 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 이런 거죠. 해석하면 이런 거야. x에다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이 등호가 만족하겠니? 라고요. 다 되지 뭐. 그 다됨을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거창하죠? 은근히 거창하고 이 세 가지 이야기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다시 나눠서 A가 0이고 B가 0일 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이 분류에 의한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서술형으로 굉장히 즐겨 나옵니다. 지금의 이 형태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그리고 이 녀석은 바로 이퀄이니까 방정식이고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1차 부등식이 돼요.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도 딱 이만큼의 해를 갖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부등식 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죠.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자, 두 번째 요구. 내가 중3인 우리 딸에게 이거를 3개월간 매주 한 번씩 한 주도 빼지 않고 시켰어. 그래서 이것만 보면 나에 대한 그 원망과 도끼의 눈을 해요. 뭐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줄게요. 근의 공식을 유도하세요. 이쯤이면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고 보여줄게요. 또 시킬 겁니다. 적어도 이게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 딸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시킬 거니까 지금 제대로 익혀두세요. 내 옆에 불러서 해보라고 계속 시킬 겁니다. 왜냐면 중요해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결과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어야
이제 이 계수가 복소 계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ABC가 다 실수인 경우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복소수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수들의 일부가 복소수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판별식은 무슨 뜻이 있는가, 털레근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풀이의 과정이, 이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그 2차 방정식 때 중3 때 교과서 보시면 A가 0이 아니고 B, A, B, C는 실수일 때 뭐 이런 전제가 있어요. 어찌됐건.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양변 나누기 A로 시작하죠. 물론 A를 그냥 묶어버려도 돼요. 묶어버려도 되는데 양변을 A로 나누는 시작이 있고 그냥 A로 묶는 시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 이퀄 제로의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A는 당연히 0이 아니죠.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의 유도라는 건 결국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는 X를 한 군데로 모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풀어져 있는 X를 하나로 모으는 방법, 이게 바로 완전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X제곱 더하기 A분의 B라는 계수를 갖는 X의 1차식인데 이게 X 더하기 얼마의 완전제곱으로 이렇게 묶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럴 때 필요한 상수 부분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절반의 제곱. 그 절반의 제곱이 뭐냐면 2a분의 b의 제곱이죠. 그래서 4a제곱분의 b제곱이 이렇게 더해지는 대신 오른쪽으로도 4a제곱분의 b제곱이 더해지는 거예요. 없던 애가 나오니까.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x 더하기 인마의 루트값 2a분의 b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는 거고요. 이 a분의 c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a분의 c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x제곱 x로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분리되었던 x를 하나의 항에다가 몰아 넣었어요. x는이 가능해지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x는을 꺼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행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x는으로 하지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숫자로 모여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서 이 제곱을 벗길 테니, 오른쪽을 정비해 줘야죠. a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필요한 숫자 4a를 곱해주면 4ac가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소위 말하는 판별식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진행.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다 씌우지만 여기 있는 4a 제곱은 이미 완전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이때 원래 절대값으로 나가야 맞죠. 절대값으로 나가야 맞는데 우리가 모든 근해 방정식은 이 a를 나누면서 여기 계수를 1 양수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서 저 a 계수가 얼마건 간에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로 시작한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2a 분해로 합니다.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씨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x는 하고 이제 이 숫자만 넘어가 주면 그 말 그대로 x는이 가능해지는 거죠. x는.
예, 넘어오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요. 얘도 2a분의고 얘도 2a분의니까 통분 시작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b 앞에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바로 그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풀이의 과정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지 않냐?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제곱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풀어라가 다야. 예, 근데 이 간단한 걸 우리가 중학교 때 스스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해봤다 하더라도 어떤 그 수순을 그냥 암기하듯이 예, 해서 그래요. 이제는 언제 누가 시켜도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도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짝수 공식을 안 쓰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하나만 외워서 그냥 쓸래요라고.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짝수 공식 반드시 씁니다. ax 제곱 더하기 여기 b였던 자리가 2b 프라임 그러니까 짝수니까 2를 뗀 나머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i가 등장을 했다라고 치면 b 대신 2b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b 대신 2b 프라임이 나오는 거고 예, 그게 여기 와서 적용이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와서 요 b와 요 b 자리에 2b 프라임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네, b 대신에 2b 프라임 그리고 이 b제곱 대신에 2b 프라임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요. 예. 눈치챘겠지만 이렇게 되면 4가 묶여서 밖으로 나오면서 2로 또 나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만 안 두고 2와 2가 모두 약분이 되죠. 예. 그래서 예, 결론은 x 이퀄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까지를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당연히 중3 때 마스터 되었어야 될 파트인데 이제 와서 한 번 더 해보는 거니 예. 요거 하는 기간 내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그 의문, 더 이상의 예, 반복은 없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서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 녀석이 이게 아닌데? 형광펜. 요 녀석이 양수로만 되게 돼 있죠. 양수. 여기가 양수이기 원래 루트 안은 양수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양수여야 우리가 그걸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요 파트가 이제 중학교 때는 여기가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 했어요. 양수여야 된다. 그럼 양수면 켤레근,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게 되고, 예, 여기가 0이면, 그나마 0은 괜찮죠. 루트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떨궈져 나가는데, 0이 되면 요것만 떨궈져 나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떨궈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요렇게 숫자 한 개만 남게 되고, 이것을 중근이라고 부르면서, 한 개의 실근 내지는 중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면 에이 그건 숫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근이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가우스가 이 생각을 해낸 것도 그렇고 한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니 b제곱하고 4ac하고 적당히 숫자를 잘 조합하면 이게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 숫자보다 뒷 숫자가 크면 여기 음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복소수라는 체계를 열었죠, 우리가. 예,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은 이제 다른 얘기가 돼야 됩니다. 판별식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다른 언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중학교 때와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오우야. 여기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하면서 강조할 것이 실근이에요.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여기가 0이 되면 이게 중근이 되는 것도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0보다 작게 되면 근이 없다가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루트 3i로 바꿨을 텐데 i로 바꿨을 텐데 이것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i가 되니까 딱 천레복소수의 개념이 되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예, 그리고 그것은 천레복소수가 됩니다.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판정은 언제 내리는 거냐면 A, B, C가 실수일 때만요. 실수일 때만. 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이냐면 여기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예를 들어 음수인데 왜 음수인가 했더니 B가 I였어. B가 I고 AC가 1과 3이다. 이렇게 되면 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 1, 3이니까 이 전체가 다 음수가 되죠. 그래서 i가 등장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녀석이 결국 저 위로 올라가면 1창의 개수가 복소수라는 얘기인데 이미 복소수를 가지고 있는 i가 여기가 양수가 된다 한들 그게 두 개의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여기가 음수가 된다 한들 두 개의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떤 판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만 요 판정을 할 수 있고 유일하게 가능한 건 이건데 D0. 예, D0. 여기가 0이 되면 어쨌든 사라지는 거니까. 예, 사라지는 거니까 허근을 갖든 실근을 갖든 중근이 딱 하나의 숫자인 중근이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A, B, C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그때는 판별식이 쓸모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판별식은 쓸모없대. 이렇게 근해 공식에 넣어서 나오는 해는 참이 맞아요. 자, 요 내용을 잘 읽어봅시다. 자, 우리 이게 중학교 때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내용. 실수 ABC를 계수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수의 덩어리를 가질 때 그 녀석을 판별식이라고 하고 판별식이 양수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일 때 중근, 판별식이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리고 이렇게 복소 범위에서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요 녀석이요. 이게 방금 이거 아니야? 여기 있구나. 자, 매우 주의할 점은 판별식은 계수가 실수일 때 의미를 갖는다. 예? 계수가 실수일 때. 계수가 복소근이면 그것이 두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 이런 단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소 계수에서는 별도의 판정, 네? 별도의 판정, 별도의 근 구하기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계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해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예. 그나마 이제 D0가 되면 그거는 복소수 범위 어떤 계수가 나와도 중근이 맞다. 그러니까 D0는 써도 된다. 뭐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좀 전에 근의 공식의 유도 과정에 지금 얘기하는 해답들. 그리고 요걸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문제가 이거거든. 각자, 예, 지금 또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 1번부터 12번까지 읽으면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생각해 봤나요? 여기 잘 보면 전제가 없다고. 전제가. 보통 이런 데 보면 실수 ABC에 대하여가 있어요. 또는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계수가 이제 x들 앞에 있는 상수 포함하여 이 숫자들이라고 하면 실계수 방정식을 써주거나 아니면 ABC가 모두 실수일 때 이런 말을 써주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되게 무용지물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말들, 최초로 이런 것들,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 이런 게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참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ABC가 실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요거 하나는 맞는 말이 된다는 거지. 판별식이 0일 때만 중근을 갖는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계수가 실수일 때까지만 성립한다. 아니에요. 근해 공식은 그 유도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유도한 건 하나도 없어. 그 유도 과정을 봐봐. 그러면 그냥 ABC가 어떤 숫자이더라도 내가 A로, 그게 실수건 허수건 A로 나눌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더하거나 뺄 수 있으니까 요거 근해 공식은 맞나? 실수일 때까지가 아니라, 맞아요. 허수, 복소수 전체까지 다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근의 합과 곱 공식이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두 계수가 실수일 때랑 실수이지 않을 때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2차 방정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x-알파라는 근과 x-베타라는 근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임을 생각해보면 여기 계수까지 이렇게 달아서 그러면 a하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지금 이 계산은 얘가 복소수냐 아니면 그냥 실수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애가 아니죠. 그냥 난 전개한 것뿐인데 뭐.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 전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욕심인데, 욕심. 이게 맞는 얘기예요. 두 근의 차이는 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 내용과 별도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별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죠. 그러면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C이다. A분의 B이다. 이게 알파, 베타가 복소수냐, AB가 복소수냐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알파, 베타는 A분의 C이다. 이거요. 이거 말고 하나를 더 외우라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그전까지는 두 가지로 알고 있을 텐데 합과 곱. 이제 세 개로 외우자라는 겁니다. 세 개로 외우는 게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유도할 수 있는 건데 두근의 차이요. 두근의 차이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우리 그 다항식의 전개 연산 법칙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는 걸 알고 있죠. 전개하면 여기 플러스 2알파 베타 나올 거고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뀌면서 이렇게 묶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얘를 직접 대입하면 A 제곱 분의 B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는 A분의 4C가 되는데 이걸 합치면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제곱을 벗기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하고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면 이게 이제 양수를 보겠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양수 쪽만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얘는 이 루트를 씌우는 행위가 여기를 양수로 보고 루트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실수일 때만 두근의 차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근의 차이를 실수일 때만 보자. 그래서 실계수에 대하여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루트 D라고 외울 수도 있어요. 루트 D라고 외울 수도 있는데 이걸 D라고 해두면 여기가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을 쓰려는 욕망이 생겨. 근데 그거 아니에요. 판별식이 아니고 정말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고스란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요 세 개로 앞으로 외워두도록 한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래서 1, 2번 틀리고 1번 틀리고 3번 맞고 6번 맞고 7번 두근의 합과 곱이 양수이면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 두근이라고 말을 했고 두근이 말을 했고 합이 양수다 곱이 양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두 개를 연산한 결과물이 양수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에 대한 발례를 너무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발례가 예를 들어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두 개의 복속은 즉 허근을 갖는다고 할 때 이 둘을 더하면 2고요. 이 둘을 곱하면 5예요. 그러니까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죠. 그렇지만 두 개의 양의 실근이 아닙니다. 복소수는 양음을 따지지 않아요. 복소수는 대소도 따지지 않고 양음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복소수 근일 때, 허근일 때 다 성립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하나는 양의 실근, 하나는 음의 실근을 가질 경우 근의 곱만 음수이면 된다. 요거는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요 아래 부분은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8번에 대한 얘기는 근의 분리라는 파트인데 근의 분리는 지금도 아니고 고등수학 하에서 다루게 될 텐데 원래는요. 예, 근데 우리는 할 거예요. 우리는 할 거긴 한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차 함수 다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하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 ABC가 실수일 때 무리근을 갖는다면 그 두 개의 근은 켤레근으로만 존재한다. 예, 뭐 허근을 갖는다면 켤레근으로만 존재한다. 이게 두 개는 켤레근에 대한 얘기인데 켤레근도 이 단원이 아닌 요 다음 단원, 바로 직후 다음 단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봐두기만 하시고 8번 맞고 10번 맞고 12번이 맞아요. 8번이 맞고 10번 맞고 12번이 맞아요. 요 정도만 하시고
이거 뭐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마지막 12번. 그렇다 보면은 근해 공식 안에다가 집어넣다 보면 루트 안에 i도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루트 안에는 i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수는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요. i 자체가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i인데 그러면 제곱을 해서 i가 되는 어떤 수는 뭐냐라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i는 숫자가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 초장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출제 조항에 등장하는 1번은 두고두고 보면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이 이론이 지식이 점점 늘면 늘수록 조금씩 편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일단은 다음 문제들로 진행을 해볼게요. 절대값 이야기도 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1차 방정식 문제를 중학교 때 이후로 또 낼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 그 해를 구하시오의 서술형 형태 그 형태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저렇게 절대값이나 가우스 등등의 기호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x에 대한 1차 맞죠? 1차 맞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숫자들을 한쪽으로 다 넘기고 나누고 하면 x는 얼마로 나오는 그런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값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기본 원칙만 일단은 갖고 있으시면 돼요. 절대값 x가 a이면 x는 a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a이다. 딱 이 기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a이다. 이렇게요. 되면 지금 절대값이 두 개죠. 그러니까 바깥쪽 절대값부터 풀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는 3이니까 바깥쪽 절대값을 풀면 절대값 x 더하기 2-k는 3이거나 또는 절대값 x 더하기 2-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절대값 x는 하면 넘어가서 k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거나 또는 절대값 x는 k 마이너스 5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원칙이 그대로 정립을 해서 x는 k 플러스 1의 루트 값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거나 이렇게 되죠. 5월 루트 k 마이너스 5이거나 5월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5이거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중에 만약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애가 나오면 그대로 바로 켤레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1차 방정식을 풀면 4개의 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근. 실근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4개의 근이라고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K 루트의 안쪽이 양수가 되건 음수가 되건 간에 우리는 늘 4개의 근을 갖게 돼 있어요. 개수가 4개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죠? 해가 3개일 때라고 말을 했어요. 해가 3개일 때. 양수를 여기다 잘 집어넣어서 해를 3개로 만들어라. 그럼 머리를 잘 써보면 되겠죠? 어느 두 녀석이 한 숫자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쯤에서 떠올려야 되는 게 0이죠, 0. 중근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거를 0으로 만들 방법은 없잖아요. K가 양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하나의 독립적인 해와 해가 되고요. 요 두 녀석을 K가 5일 때 유일하게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X는 제로가 됩니다. X는 제로. 그러면 K5를 여기다 넣어서 하나는 루트 6과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면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과 그리고 0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해가 되는 거죠. 만족하는 양수 K는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기본은 이건데요. 기본은 이건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 이렇습니다. 별해 또는 우리의 목표는 절대값 x 이퀄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이구나. k 플러스 1 또는 절대값 x 이퀄 k 마이너스 5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연습을 해야죠.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 녀석이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와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을 그림으로 만든 y는 k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는 의도를 가진 식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도 y는 절대값 x와 y는 k-5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보려는 의도의 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 y는 절대값 x라고 생긴 게 어떻게 생긴지만 알면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이렇게 45도 이렇게 45도로 나가는 V자 그래프입니다. 뭐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x가 양수일 때 x로 나갈 거고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x로 나갈 거니까 우리 절대값 배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x가 양수 범위에서는 y는 x, x가 음수 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게 합쳐지면 V자 그래프가 돼요. 이게 딱 45도 이쪽으로도 요 각도가 45도 이렇게 나가는 이 빨간색 그림이 바로 y는 절대값 x의 그림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거는 거예요. 얘를 y는 k 플러스 1, y는 k 마이너스 5 이 둘 다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y는 3이라는 게 어떻게 그래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 맞아요. 여기에 3이라는 위치를 이렇게 지나가는 상수함수가 y는 3입니다. 앞으로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y는 k-5라고 하는 상수함수와 그거보다 6 더 위에 있는 y는 k 플러스 1이라는 얘와 얘의 격차가 6이죠. 상수함수를 이렇게 걸쳐놓고 이런 자리에 요런 자리에 있는 x 좌표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그냥 얼핏 보기에도 4개잖아. 4개인데 이 K라는 위치를 잘 조정해서 K라는 숫자를 잘 조정해서 교점을 3개로 만들어라 이런 거지. 교점을 3개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최종 결과물은 하나를 여기다 두게 하는 거죠. y는 제로요. y는 제로에다 둬서 이렇게 교점을 하나 만들고 그거보다 6 떨어져서 이렇게 y는 6을 만들면 y는 제로와 y는 6에서 각각 하나, 둘, 3개의 교점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풀어낸 k는 5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잘못 풀었다. 그지? 이게 미쳤나 보다, 내가. 어디 갔어? 여기다 바로 했었나? 아닌데? 잠깐만요. 아까 내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지웠네. 그나마도. 아까 내가 이거를 실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푼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게 아니고, x는 이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니까, x는 k 플러스 1, x는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죠. 루트는 왜 씌웠대? 예. 쏘리. 요거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종종 보게 될 2차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이런 거를 복소계수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반대말 실계수 2차 방정식. 복소계수 2차 방정식. 계수에 i가 등장을 했어요. 예. i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거 어떡하냐. 예.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두근이 있는데 그 두근이 같은 숫자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두근이 같을 때가 무슨 말이야?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이 똑같은 근이다. 그러면 한실근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중근을 가질 조건이고요. 중근은 복소계수든 실계수든 켤레복소수건 실수건 간에 D0로 처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 녀석은 어떻게 푸냐면 판별식 a 플러스 2i의 제곱 마이너스 4ac b 플러스 4i 이퀄 제로의 조건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어떻게 하지? 여기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태훈아, 어떡하지? 나 이 장을 위해서 지금 A, B 다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우리 요 전 단원에서 했잖아요. 여기 I 등장, 여기도 I 등장. 근데 는 0. 뭘 떠올려야 돼? 안 익숙하죠? 아직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개념이에요. 복소수의 상등. 그러니까 a 플러스 bi가 0이 된다 함은 실수부 0, 허수부 0 각각이 0이 됨을 포함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허수는 서로 연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전개하면 a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 가운데 두 개 곱하면 4ai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i는 제로인데 이때 반드시 a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와 4배한 a 마이너스 4i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i를 갖고 있는 쪽과 안 갖고 있는 쪽, 즉 실수부와 허수부로 묶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 그게 통합하여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푸는 거죠. 따라서 등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개였다. 그래서 문자 2개까지 감당이 가능해요. A가 4고 A가 여기 4 들어가면 4, 4, 16 마이너스 4니까 12인데 12 마이너스 4B가 0이 되려면 B는 3이어야 한다. 이렇게. 알겠어요?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한 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루트에 마이너스 들어간 걸 복소수라고 하는 거고 루트 안에 양수 들어가도 이걸 무리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A 더하기 B i가 0일 때 A가 0이어야 하고 B가 0이어야 한다라는 이 복소수의 상등은 A 더하기 B 루트 3이 0일 때 이 유리수일 때 A가 0이어야 하고 B가 0이어야 한다는 이건 무리수의 상등이에요. 복소수의 상등과 무리수의 상등은 궁극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예, 요 차이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어차피 무리수랑 유리수랑 연산 안 되고 허수랑 실수랑 연산 안 돼요. 그 연산 안 되는 점을 이용해서 예, 이 어떤 복소수가 0이려면 실수부, 허수부가 다 0이어야 된다. 어떤 무리수가 0이려면 유리부, 무리부가 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m이 자연수예요. 그리고 한근 알파는 정수예요. 네, 자연수 정수예요. m은 자연수고 알파는 정수예요. 물론 당연히 정수의 집합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녀석은 다 정수 집단의 이야기란 말이야. 한마디로 유리수죠. 유리수. 그리고 여기 루트이라는 이 두 녀석은 무리수에 해당하는 녀석이라서 만약에 이 녀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하면 내가 이 방정식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의 알파 더하기 m 루트의 마이너스 4가 되는 애가 0이 성립했다고 하는 건데 얘를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연산이 되다 보면 0이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얘를 다 풀어헤쳐가지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4와 m 마이너스 알파 루트 2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왜냐면 정수고 정수니까. 예, 이쪽 덩어리가 이쪽 덩어리랑 서로 연산이 돼서 0 될 일은 없어요. 유리부와 무리부니까. 예, 따라서 이게 0이 되고 그리고 얘가 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쪽을 만드는 0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때의 m 값은 알파 값과 똑같아야 되니까 m은 4이거나 m은 마이너스 1이거나 인데 이게 이제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알파는 4이고 m도 4이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시키면 이제 구한 4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 x에 4 루트 2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아주 온전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계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무리계수 방정식. 아주 온전한 무리계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돼요. 1 하고 여기도 분리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분리해요? 어떻게 곱하기로 쪼개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의 한근이 4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x-4는 나와야 되니까. 알겠어요? x-4는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로 묶이려면 4로 묶은 루트의 마이너스 1 중에 요 파트가 마이너스 4로 나간 거니까 나머지 한 파트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인수분해를 한다면 x-4, x-루트 2 플러스 1, 은 0 이렇게 돼요 이게. 실제로. 물론 이건 필요 없는 과정이지만
그래서 나머지 한근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큰일 났는데? 졸린 거 알아? 네, 졸린 거 아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이 사례들 하나하나를 안 봐두면 그 개념서에서 초입 부분 읽다가 나가 떨어지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던 2차 방정식이 달라서.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걸 남겨놔야 되는데 자꾸 중간중간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 안 됩니다. 내가 뭐라 그랬죠? 여기가 중간고사의 메인 단원이에요. 메인. 핵심 단원, 주류의 단원이에요. 예. 결국 중간고사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파트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 졸아서 이런 식으로 약화시키면 후회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는 아예 좀 전에는 뭐 근이 알파네, M이네, 뭐 다른 근 베타네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런 말 아예 안 하고 실근을 가질 때 한마디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허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시켰어요.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예. 내가 실근을 알파라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실근을 알파라 하자. 실체를 내가 만드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바로 올라온 친구들이 문장이 써져 있는 거, 나한테 문자의 실체가 없는 것에 문자를 놓는 걸 대단히 부담스러워해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실근을 알파라 하자. 그리고 내가 저기다 넣을 거야. 2 더하기 i 알파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i 알파 더하기 a 더하기 i는 0 이렇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x에다가 그냥 알파를 넣었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이 2차 방정식의 드모를 만족시키는 x값은 그게 실수일지 허수일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근을 알파라고 하고 집어넣게 되면 저 알파에 관련된 애들은 다 실수가 맞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2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a 파트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i 파트로 분리가 가능해요. 요 전까지는 못합니다. 근데 알파가 실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실수부가 되는 거고 여기가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는영이 성립하는 알파를 실근이라 했으니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그리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2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자까지 감당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걸 학생들을 시켜보면 요 다음이 되게 막막해라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같아요. 잘 보세요. A가 마이너스 1임을 얻었죠. A가 마이너스 1임을 얻고 다른 한 근을 구하라. 다른 한 허근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저기다가 도로 넣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보면 1 플러스 i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i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i는 0.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걸 인수분해한다는 엄두가 잘 안 나요. 이때 뭘 이용한다고? 이때 이미 내가 한 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한 실근을 알고 있다. 그러니 얘를 1과 2 플러스 i로 분리했다면 얘와 같은 라인 선상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x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하면 2 플러스 i.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과 2가 더해져서 1이 되고, 여기 등장하는 i와 여기 등장하는 i가 더해져서 2i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요쪽에서 나머지 한 근이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한 헉은 베타는 2 플러스 i분의 요 놈의 부호를 반대로 한 것, 1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실수화해서 답을 내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디테일에서 꾸덕꾸덕하고 걸려요. 예. 은근히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복소계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복소계수의 2차 방정식은 지금처럼 실근 하나, 허근 하나를 가질 수 있어요. 5분의 2-i, 여기다가 2-i를 붙이면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이렇게 해요. 예, 근이 보면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건 오로지 복소계수 방정식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여기가 실계수가 되면 실수의 실계수가 되면 복소수가 하나 등장했을 때 반드시 다른 한 근은 그놈의 켤레근입니다. 켤레 복소수여야 돼요. 이때 이제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맨 앞에 얘기한 우리의 그 개념 단원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나요? 이 문제 기억나요? x의 제곱항, xy항, y의 제곱항, x의 1차, y의 1차 상수. 이게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제가 권장할 때는 얘를 x와 y와 상수, x와 y와 상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계수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마지막 두 개를 미지수로 나서 해결해라 라고 권했죠. 권했죠. 그게 잘 안 되는 애입니다, 얘가. 왜냐면 근본적으로 요 앞에 xy 계수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뒤가 편하거든요. 뒤가 편한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미지수라서 요거를 1, 2로 쪼개는 것 외에 내가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게 xy가 되면서 여기는 숫자가 바뀔까를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미지수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 당시 너희들에게 그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파트를 가르칠 때 미지수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상수항에 있었어요. 또는 상수항 아니면 x나 y의 1차식 앞에 있으면 그나마 좀 편해요. 근데 이 미지수가 기어 올라오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져요. 점점.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당신들한테 얘의 두 번째 풀이를 가르쳐 놨죠. 기억나십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어요. 판별식이 0이다. 이유도 설명해 줬었는데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겠죠. 우리 사실 찾아보면 얘들아 몇 개 영상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어. 복습할 때 좀 보세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2x제곱,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시는 거예요. y 플러스 5x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의 2차식이 되었죠. 예, 요게 x 얼마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려면 근해 공식에 넣었다라는 가정이 필요한데, 예, 그 근해 공식에 넣었을 때 등장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분, 이
이 루트가 y에 대한 1차식이 되려면 얘의 판별식, 그 루트 안쪽이 판별식이니까 얘의 판별식인 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8ay 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2가 일단 어때야 되냐면 뭔가의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1차식으로 묶여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1-8ay 제곱과 더하기 저쪽이 10y 이놈이 마이너스 58에 40y 마이너스 30y 25 마이너스 16 플러스 9 요렇게 되는데요. y에 대한 2차식으로 이게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놈의 다시 판별식 이번에는 짝수 판별식 쓰면 되죠. B'의 제곱 225요. 마이너스 AC 에이씨 B' 마이너스 AC 9에 1 마이너스 8A 요 부분이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8A는 9분의 225고요. 225가 15 곱하기 15니까 3 지우고 3 지우면 5, 25가 되겠네요.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이퀄 8A A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겠네요. 이렇게요.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시키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네. 미지수의 위치에 따라 자기가 더 유용한 걸 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세한거 근해 분리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요거는 조금 보류하죠. 보류했다가 근해 분리까지 다 배우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트에서 익혀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와, 너무 어려운데? 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출제 조망에 있는 문제들은요, 오늘 제가 언급한 것들 정도만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20몇 개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내신에 출제될 수 있을 것들을 모아놨는데 저 뒤까지 다 갔다가 2차 방정식의 끝 이론까지 다 갔다가 돌아왔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념 습득하는 1회독 또는 2회독 정도에서 그냥 바로 덤빌 수는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출제 조망으로 푼 것은 여러분이 각자 가진 개념서가 다르기 때문이니까 개념 정리를 이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개념서를 읽어서 2차 방정식의 이론 파트를 습득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